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1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1위는 어디일까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르노는 전기차 전략 E-Ways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발표된 신형 전기차 메간 E-Vision의 상품 컨셉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르노는 이미 트위지 같은 소형 전기차에서부터 한국에서 도입하여서 팔고 있는 조회 그리고 상용차 마스터까지 8개의 전동차 모델을 갖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3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르노는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지만 3개사 모두가 19년에 적자를 기록하여 엄청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일환이 하나로 신차 개발비를 감축하기 위하여 3사는 지난 5월 리더와 팔로워라는 개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느 분야에서 리더가 된 경우 나머지 두 회사는 팔로워 기업이 되어 리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CD 세그먼트에서 EV 개발은 닛산이 리더 기업이 돼서 르노와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마더 차량과 시스터 차량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3사 연합 차량의 반 이상을 리더 팔로워의 형태로 개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번 르노가 발표한 메간 E-Vision은 닛산의 두 번째 전기차로 7월에 발표되었던 아리아의 플랫폼을 기본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차종 공이 양산 시점을 1년 앞두고 미리 발표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한 첫 차로 현대 기아차 그리고 닛산, 토요타, 스코다, 캐딜락 등이 먼저 SUV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과 르노는 C 세그먼트 해치백을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업체별 시장 전략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C 세그먼트 승용차는 아직도 가장 큰 세그먼트이고 시장 리더는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르노의 메간은 95년 개발된 이후 세단, MPV, 쿠페, 까브리에 등으로 파생차를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700만 대를 판매한 르노의 핵심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회 전기차는 B세그먼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SUV에서 르노는 약한 편입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 일본의 닛산,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의 세아트, 스코다, PSA 그룹의 SUV와 판매 비교하면 매우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전동차 전략으로 올인하는 폭스바겐과 유럽 전기차 1위 르노 싸움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르노의 신형 전기차 메간 E-Vision.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차를 보면 프론트, 사이드, 리어, 쿼터뷰 중 어느 부분을 먼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최종 모델을 확정할 때까지 3번 정도의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각 단계마다 상품 기획, 마케팅이 중심이 되어 실무자 평가, 중역 평가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경영자들이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사이드 뷰입니다. 평가 후 프론트나 리어 뷰는 그래도 수정이 쉬운 편이지만 사이드 부분을 고치려면 아예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 평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델은 양산 모델과 95%가 같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메간 E-Vision이 사이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전장이 전통적인 C 세그먼트 해치백 차량보다도 150mm 정도 짧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휠 베이스는 2700mm로 긴 편입니다. 실내 공간을 동등 수준으로 하면서 전기차의 효율을 중시한다는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의 라이벌이 될 폭스바겐 ID3와 비교했을 때 전장 휠 베이스가 각각 51mm, 65mm 짧습니다. 사이드 프로포션은 오히려 폭스바겐 ID3보다 훨씬 잘 디자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경 타이어와 높게 보이는 전고는 훨씬 다이내믹하고 프로그레시브한 완벽한 패키징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기아의 카렌스를 기획할 때 벤치마킹 차종으로 르노의 메간 세닉을 선택하고 그 신모델을 처음 했을 때 흥분했던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메간 E-Vision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모던한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멀리서 봐도
이 차는 르노 차네 라고 할 정도로 르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SUV 요소인 큰 사이즈 타이어나 높게 보이는 전고, 튼튼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짧은 오버행, 긴 휠베이스로 컴팩트함을 추구한 스타일은 도심 내에서 이용하는 전기차 해치백 디자인을 재정의한 것 같습니다. 프론트 이미지는 심플하면서도 미래적 요소가 강조되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헤드라이트는 어느 메이커나 자사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르노도 예외 없이 LED 매트릭스 기술을 이용하면서 슬림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후드 좌우에 큰 액센트를 처리한 면은 좀 과한 기분이 들지만 에어 인테이크 기능을 추가하여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20인치 타이어와 함께 글로시 블랙 처리된 휠아치를 가격이 민감한 전기차 해치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발상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A필라부터 골드 카라를 적용하여 플로팅 느낌을 부여하는 루프 라인도 인상적입니다. 충전구에는 르노 로고를 이용한 라이트닝으로 충전 상태를 알리는 기능도 아이디어입니다. 사이드미러는 아마 카메라 타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 타입도 혼다의 E처럼 내장형 타입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저 사양들이 양산까지 간다면 유럽의 C세그 해치백 전기차 시장은 르노에 의해 선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어는 프론트와 조화롭게 디자인되었으며 심플한 램프를 구성하였고 루프 스포일러와 범퍼 하단에 적용된 알루미늄 디퓨저는 쿠페 이미지를 강조하는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플랫폼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간 이비저는 닛산이 개발 리드하여 아리아에 적용한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과 달리 엔진 형상을 한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로 봐서는 아리아나 르노의 메간 이비전도 닛산 리프에 적용하는 전동 파워트레인 형태를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터와 변속기, 인버터가 일체화된 전동 엑셀 위에 충전기와 DC-DC 컨버터 등을 내장한 모듈을 배치했습니다. 폭스바겐, 혼다, 현대기아차 등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후륜 구동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르노와 닛산이 전동 파워트레인은 엔진차와 같게 프론트 후드 아래 탑재된 전륜 구동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의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르노는 더 넓은 실내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조 유닛 장착 위치입니다. 이전 차에는 차량 실내 쪽에 있었습니다만 이 플랫폼에서는 공조 유닛을 프론트 후드 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플랫폼은 18인치에서 20인치 타이어를 수용할 수 있고 휠 베이스 길이는 2770mm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4휠 드라이브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 300개의 특허가 들어있다고 하니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모터의 최고 출력은 160kW로 최대 토크는 330Nm입니다. 닛산 아리아와 동일 스펙입니다. 닛산은 아리아의 모터를 소형화하기 위하여 냉각 방식을 종래의 순행에서 윤행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윤행으로 함으로써 냉각 효율을 높이고 냉각 유닛을 작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로어에 배치한 리튬이온 전지도 실내 공간을 넓게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계했습니다. 전지 팩의 두께를 110mm로 하여 양산 전기차 중에서 가장 얇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용량은 60kWh로 WLTP 모드의 항속거리는 450km입니다. 항속거리를 450km로 설정한 것은 르노 닛산 합쳐 9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한 경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전기차 사용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1일 왕복 50km 정도의 출퇴근과 약간 먼 거리를 가도 주말에 급속 충전하면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급속 충전의 경우 30분에 200km 주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3의 경우 세 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고객에게 각각의 가격과 항속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3는 당초 최단 거리용으로 3만 유로 이하, 중간 거리용으로는 3만 5천 유로 이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량 판매를 통하여 코스트를 내리고 매우 전략적인 가격을 설정한 폭스바겐을 이기기 위해서는
브랜드 차이까지를 고려한 르노의 가격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 공급 업체는 이제 주인이 중국으로 넘어간 ACS와 한국의 LG화학입니다. 얼마나 경쟁력인 배터리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가격 발표는 없었지만 60kW의 배터리를 탑재한 메간 EV전의 가격은 독일에서 3만에서 3만 3천 유로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성능 개선이나 혁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테슬라를 공격할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시장의 대중차 세그먼트에서 경쟁에 포커스를 두는 듯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2 정도의 ADAS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가격이 유럽 대중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가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